중국을 포함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전방위적인 관세 협상 진정 시그널이 나왔습니다. 또 거기에 더해서 셧다운 해소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밤사이 이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다우지수는 1.12%, 나스닥도 1.37%, 이 애플의 신고가 이 기록에 이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. S&P 500 역시 1%대 3대 지수 모두 가까운 1%에 가까운 그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특히나 이 JP모건이 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 S&P 500 기업들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M7 기업들의 이익이 특히나 15%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약 500개에 달하는 나머지 기업들은 4%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번 뉴욕 증시에서의 실적 시즌도 기술주, 대형 테크주들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밤사이에 뉴욕 증시를 크게 들어올렸던 세 가지 이슈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컸던 이슈는 역시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었습니다. 이 대중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장 전부터 중국을 향해서 핵심 요구 사항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. 이 키워드만 보자면 히토류, 펜타닐 그리고 대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1월 1일부터 최대 157%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간의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이 중국의 허리퐁 부총리와 회담을 재개할 것을 공식화했고요. 그 이외에도 인도와 호주 또 우리나라까지 관세 협상 관련 이슈들이 나왔습니다. 인도는 미국과 무역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. 또 호주는 미국과 핵심 광물 또 히토류에 있어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 우리나라는 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관세 관련해서 이 양해각서죠.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중장기적으로 또 단계별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어서 캐비넷셋 이 백악관 관련 위원장이요. 이 정부 셧다운과 관련해서 이 셧다운 우려가 이번 주에 끝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중도 성향의 민주당이 점차 움직이면서 교착 상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종료되지 않으면 백악관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지만 확실하게 이 셧다운 중단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갔고요. 또 종목별로 보자면 애플이 거의 장중에 4%대 강세 시연했습니다. 아이폰 17이 출시된 지 열흘 동안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14%나 증가했다는 건데 우선은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집계가 된 수치입니다. 중국 내에서는 이 기본 모델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나 급증했다고 하고요. 또 미국 내에서는 프로 맥스 모델이 팬데믹 시기에 이 기기 교체 수요와 맞물려서 판매 호조세를 보였습니다. 이 아이폰 17의 이 기대에 힘입어서 룹캐피털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잡고요. 목표가를 $315로 설정한 점 역시 애플 소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자금이 어떤 업종에 집중됐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록색이 상승이고요. 빨간색이 하락불인데 오늘은 몇 개의 특정 종목만 제외하자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. 이 오라클이 4.85% 하락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지만요. 계속해서 오라클의 주가가 과열권에 있다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M7들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였고요. 엔비디아만이 약간의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. 이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강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업종에서 이 상승불이 켜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오늘 사이버 보안주들도 굉장히 강했는데요. 이 앞선 헤드라인에서 보셨겠지만 밤사이
밤사이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 주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약간의 이 중단 사태가 빚어졌습니다. 차질이 생겼는데 이 때문에 사이버 보안 회사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약 4%대, 또 팔로알토 역시 약 2%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. 그럼 이어서 히트맵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4가지 테마성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양자 컴퓨팅을 제외를 한다면, 이 원자력과 우라늄까지 제외를 한다면 2가지 섹터에서 상승불이 켜졌는데요. 우선 양자 컴퓨팅은 오늘 이 개별주 관련 악재가 강했습니다. D-Wave 퀀텀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, 이 D-Wave 퀀텀 오늘 오는 11월 19일부로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신주 인수권을 강제 소멸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신주 인수권이란 미리 약속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. 이 보유자들이 그 전에 주식으로 모두 전환해야 하고요. 만약에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헐값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.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흔들린 양자 컴퓨팅, 또 이어서 원자력과 우라늄은 계속해서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이 시현이 된 가운데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특히나 스트래티지가 오랜만에 2%대 강세를 보였는데, 이 지난주에 비트코인 168개를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또 정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호주와의 히토류 관련 협정 덕분에 오늘 이 배터리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. 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라는 종목이 21%가량 크게 올랐습니다. 약간 낯선 종목일 수가 있겠는데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유 중이었던 2곳의 광산에서 히토류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탐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덕분에 오늘 전반적으로 히토류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고요. 이어서 특징주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M7 종목 살펴볼 텐데요. 메타가 밤사이에 2% 가까이 올라섰습니다. 이 메타 AI 어플의 모바일 앱 사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. 일일 활성자 사용 수가 4주 만에 이 270만 명으로 3.5배나 급증했습니다. 그 비법이 바로 이 바이브스라는 신규 피드를 출시했기 때문인데, 어플 내에 영상 감상은 물론이고요. 또 AI로 손쉽게 영상을 생성하고 또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아마존도 1.6%가량 올랐습니다. 이 밤사이에 주요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코인베이스, 로빈후드, 또 스냅챗 이런 일부 기업들의 서비스에 약간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만, 이 사측이 빠르게 원인을 규명했고요. 또 복구에 나서면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. 거기에 호재가 한 가지 더해졌는데, 이 웨이트 와처스와 손을 잡고 이 체중 감량 의약품 배송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오히려 주가를 플러스로 이끌었습니다. 또 테슬라 역시 밤사이 기준으로 드디어 실적 발표를 이틀 정도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밤사이에도 이 프리마켓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장 마감 직전에도 1.85%의 강세를 기록했고요. 또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이 이 2019년에 출시를 해서 그동안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하게 수집한다고 비판을 받아왔었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공식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게 오히려 악재 해소로 해석이 되면서 1.27% 상승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.63% 상승했습니다. 이 엑스박스 경영진이 차기 콘솔 비디오 게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했는데, 이 덕분에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. 또 이어서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했습니다. 0.32% 근소하게 내렸지만, 이 어제 젠슨 황 CEO가 거의 장 마감 직후에 한 발언입니다.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95%에서 0%로 추락했다. 상당히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인데,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영향은 굉장히 큰 편은 아니었고요. 다만 AMD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.
이어서 주요 이슈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라클이 굉장히 오늘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. 거의 5%대의 추가 하락을 보였는데 우선 이 버투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오라클을 빗대어서 전형적인 유포리아의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. 이 유포리아는요,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주가가 과열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거품 직전에 들뜬 분위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라면서 거품론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비난을 한 것이죠. 또 거기에 더해서 JP모건이 AI 인프라 투자 전략이 재무 상태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라면서 어제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했습니다. 이 때문에 강하게 하락한 오라클, 넷플릭스는 3.27% 올랐는데요. 이 테슬라 하루 전,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. 이 광고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했고요. 또 계속해서 신작에 관련 이 유명 인사들을 연달아서 캐스팅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기대감을 타고 3% 강세 시현했고요. 아처항공이 6.58% 올랐습니다. 익숙한 기업명이 보이실 겁니다. 이 대한항공이 eVTOL,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. 말 그대로 이착륙을 할 때 수직으로 헬리콥터처럼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항공기를 의미하는데 이걸 아처항공에게서 독점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습니다. 이번 파트너십으로 이 대한항공이 아처의 미드나이트 기체 최대 100대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라고 밝혔고요. 오늘 장 시작 후에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소폭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. 아직까지 배럴당 57달러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측이 주말 동안 교전을 벌였었던 하마스 측과 휴전을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감은 중동을 중심으로 풀어져 가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요. 천연가스 선물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%나 급등했습니다. 두 자릿대 상승세를 보인 건데 유럽연합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데 합의하면서 이 공급망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이고요.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. 어제 계속해서 이 환율 관련해서 미국 측도 우리의 통화 스와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 탓이었고요. 또 비트코인은 밤 사이에 2%가량 크게 상승했습니다. 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수요일에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주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 법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. 또 금은 전일 하락에 따른 되돌림이 다소 나왔습니다. 3.6%가량 투기성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.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공통적으로 소폭 내렸습니다. 이 미중 갈등 완화와 더불어서 셧다운에서 기대감까지 겹치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국채를 중심으로 소폭 사그라들었습니다. 이 때문에 소폭 내린 국채 금리까지 만나봤고요.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.